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152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별자리 천문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저는 뭐 현대 천문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천문학, 조선 고려 시대 천문학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뭐 천문학 얘기가 여성들한테는 뭐 좀 재미가 없나요? 아니요, 재미가 없다기보다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과적인 게 좀 예. 부족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되게 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 동경의 어떤 대상이죠. 근데 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고려조선의 어떤 천문 관측 굉장히 전 대단했던 지난주에 진짜 그런 감탄했어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해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그런 관측은 되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연구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그 서양의 전설적인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발견했던 1572년의 초신성, 그다음에 아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그 요하네스 케플러 관측했다는 1604년의 초신성. 예. 이거를 우리가 조선시대 천문학자들도 관측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번 주는 그렇게 서양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천문 관측 기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왜 고려조선은 그렇게 조정에서 임금이나 조정이 그렇게 천문 관측에 그렇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나라는 네. 걸로 한번 주제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1572년 초신성 기록은 날짜까지 서양 기록하고 똑같았잖아요. 저 이게 네. 정말 놀랐는데 네. 더구나 1604년 케플러가 발견했다는 초신성은 오히려 조선 기록이 4일이나 빠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천문 수준이 높았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네. 건데, 그리고 뭐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1073년, 74년 두 번 주기로 폭발한 신성 기록은 사실 고려사에만 있고 그 서양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폭발한 신성의 잔해가 최근에 관측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국내 연구진이 고려시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1073, 74년에 폭발한 신성, 이거는 물병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르아쿠알이라는 예. 거기서 폭발한 신성이라는 걸 밝혀냈었죠. 그 논문이 유수 천문학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고요. 그러니까 뭐 천문학 수준이 그 고려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만만치는 않다. 다만 예. 투자가 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조선시대에도 조선 천문학자들만 관측한 객성 기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천문가들이 모여서 집중 토론회를 열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선주실록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재밌는 객성 기록이 있는데요. 네. 1592년 선주 2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94년까지 이 무려 4개의 객성을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4개. 그때는 근데 전쟁하던 때 아니에요? 전쟁을 벌이면서도 천문 관측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벌이면서도 이제 네. 하늘의 움직임을 이제 보고서 판단을 했다는 거니까 조짐을 우리가 파악하고 막 그랬다는 건데, 그런데 이 4개에 발견된 어떤 그 객성 중에서 이 가장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관측된 천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5개월 동안 두 번의 연속된 기간에 걸쳐서 관측된 객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였다가 한번 끊겼다가 다시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요 특정 객성의 첫 번째 기록은 1592년 음력으로 따져서 10월 20일부터 1593년 2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한번 보였고, 두 번째는 5개월 정도의 그 어떤 공백기를 두고서 1593년 7월 17일부터 1594년 1월 4일까지 약 6개월을 보였다라는 기록이죠. 근데 공백기가 좀 있네요. 한 5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실록을 보면 이 고래자리의 동쪽에 나타났다. 고래자리가 천창성이거든요. 네. 동쪽에 나타났다고 아주 일관되게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의 천문 관리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새로운 별, 아까 얘기했듯이 선님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객성. 네. 이게 5개월의 공백을 두고서 왜 두 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연속으로 나타났을까라고 이제 의문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교계를 왜 갸우뚱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객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님별이고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저렇게 장시간 동안 반짝거렸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반짝거린다는 게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모든 관상관 관리들이 이제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따지면 뭐 집중 토론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 토론회를 벌이죠. 네, 재밌네요. 집중 토론회면 경론이 벌어졌을 텐데요. 근데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는데 이 선조실록은 과정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임진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니까 1592년부터 고래 자리에서 관측된 이름 없는 별들을 객성이라고 우리가 계속 불러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 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흩어져 있던 천문 관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객성의 실체를 두고 토론해갖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어떤 결론이냐? 이 객성은 원래 원래 객성이라는 거는 항성과는 다른 것인데 네. 3년, 그러니까 1592년에서 1594년이니까 이제 햇수로 3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3년이나 변하지 않을 리는 없다. 이 객성은 필시 이름 없는 항성일 것이다. 객성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처음에 일관들이 잘못 판단을 해갖고 항성을 객성이라고 잘못 본 거다. 그래서 이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능한 일관을 시켜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 상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같은 자리에서 보인 객성은 지금으로 치면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손님별이라든지 뭐 폭발한 뭐 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존재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밝기만 변하는 어떤 그런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이 아니냐라고 수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결론이에요. 그 당대 천문학자들이 총 출동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결론이겠죠. 예, 뭐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이 별의 실체를 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별이 진짜 맞다는 거죠. 별이 폭발하는 어떤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별의 밝기만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게 병강성이라고 네네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병강성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은 대부분은 며칠간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은 그 단기간에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외는 있죠. 그 아까 얘기했던 케플러 초신성 1604년 거는 6개월 이상 관측이 된 거는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케플러 초신성의 경우는 우리 은하 평면에 일어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초신성 폭발이거든요. 우리 은하 평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이라서 오래 관측할 수 있었다. 뭐 그보다 먼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초신성 폭발은 아주 짧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초신성이 폭발하고 하면은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관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1592년에서 94년 사이 선조 시대에 객성이 보였다는 천창성, 그러니까 그 고래 자리는 우리 은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엄청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15개월 동안 두 번의 주기로 뭐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관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니라 병강성이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천문학자들이 그 선조 시대에 관측했던 이 천창성의 객성 15개월 동안 두 번 관측됐던 요 객성을 우주에서 쭉 찾아보니까 유력한 후보를 찾아냈습니다.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천창성 고래 자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미라 병강성을 이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이라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미라 병강성이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이 병강성을 보니까 평균 11.3개월을 주기로 해갖고 이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2등급이 됐다가 또 11등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를 오가락가락 하면서 이제 별의 밝기가 스스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병강성이라는 거죠. 근데 병강성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 별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 별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별에 있으면 팽창과 수축을 주기적으로 하는 별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할 때는 별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밝게 보일 거고 별이 이제 수축돼 갖고 작아지면 어둡게 보일 거고 뭐 그렇게 스스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크기가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밝기조차도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라 병강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인데 1592년에서 94년에 우리가 관측했던 그런 병강성일 거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건데 지름이 태양의 300배나 되는 굉장히 큰 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별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밝기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 별을 언제 발견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기막힌 사실인데
이 서양에서 이 미라 병강성을 발견한 때가 조선의 천문학자들보다 4년이나 늦었다는 거죠. 발견한 게 언제냐면 1596년에 그 천문학자인 데이빗 파브리시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별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파브리시우스는 발견하자마자 이별이 병광성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예, 뭐 이 파브리시우스 역시도 조선시대 천문관들처럼 그냥 이별을 신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별이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확인을 했고 1642년에는 요게 그 이 미라, 그러니까 놀라움의 표시라는데요.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천창성에 대해서 객성을 확인한 게 1592년. 그리고 또 그게 신성 혹은 초신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게 1594년이잖아요. 근데 서양의 그 천문학자 파브리시우스가 이 병강성 자체를 발견한 게 159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한 4년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천문학 수준이 서양을 능가할 정도였다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또 입증이 되는 순간이죠. 선조 시대에 이 병광성 포함해서 4개의 객성을 관측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3개의 객성은 실체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딱 2번 관측 기록만 있어서 실체 규명이 좀 쉽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나머지 2개는 아마도 신성 폭발일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증거가 있어요. 그 선조실록 기록을 보면 왕량성이라는 데서 부근에 객성 2개가 110일 이상으로 보였다라는데 왕량성이 지금 카시오페아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터진 초신성의 잔해가 지금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92년에서 4년 사이에 그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서양 천문학계에서는 이 카시오페아 요 자리 초신성 폭발이 1680년에 폭발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9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선조실록 기록하고. 그 선조실록 기록이 더 정확하게 88년 앞선 기록이죠. 근데 선조실록 기록이 틀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왕주실록의 어떤 기본은 날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대통령 비서실경인 승정원에서 매일 작성하는 일기가 있는데 그 첫마디가 뭐냐면 날씨, 날짜 이런 게 이제 첫머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문학 기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강성 기록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객성 기록까지도 엉터리로 기재할 날짜까지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기록을 믿는다 그러면 사실은 요 카시오페아 터진 네네. 초신성 폭발 가능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원래 대폭발이 1680년에 대폭발이 있었고 네. 1592년, 94년 요 기록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전조, 그 예비로 터진 신성 폭발이 아니냐. 초신성 폭발이 아니라 신성, 네. 예소신성 조금씩 이렇게 터진 폭발이 아니냐. 예비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 근데 들을수록 고려 조선시대의 천문학 수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비단 뭐 고려조선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신라 시조인 박격거세가 나라를 개창한 직후가 이제 기원전 54년인데 예. 그때 이제 뭐 보면은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 일식이 있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사실 이 천문 기록과 함께 삼국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네. 삼국사기를 보면 일식 기록이 67회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행성의 움직임, 월식, 뭐 해성의 출현, 유성, 그다음에 뭐 오로라 이런 것까지 하여튼 230개의 천문 현상까지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유난히 천문관 측에 관심을 쏟았네요. 그렇습니다. 고려사를 보면 흑자라 그래서 흑자가 뭐냐면 흑점, 태양 흑점이거든요. 네, 네. 거기 보면은 태양 흑점 기록이 보면 당시의 흑점 주기가 약 11.3년의 짧은 주기적 변화, 그다음에 약 97년의 장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흑점 주기가 지금의 잘 알려진 태양의 흑점 주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왕조 시대, 우리나라 왕조 시대 그렇게 천문 관측이 되게 그 정확했다, 자세히 봤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왕조 시대 임금들 같은 경우는 천인 가몽설이라 그래갖고 하늘이 내리는 상서로움, 재앙, 기륭 이런 조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임금의 제일 덕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 때부터 임금이 어떤 존재냐.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중간자 입장이다라는 거죠. 임기자는 그 한자, 임금왕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죠? 네? 임금왕자. 임금왕자요. 네. 그게 설명을 못하지 쓸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보면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임금왕자 하늘이 있고 위에 이렇게 딱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하나 있고 네. 중간에 뭔가 이렇게 기둥으로 서 있잖아요. 열십자가 있는 거 열십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죠. 아. 사람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임금이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그 상형 문자가 그거거든요. 임금이 하늘과 땅 사이를 소통시키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객선과 같은 그런 이변이 일어나면 불길한 징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긴 뭐 기상 이변이 생기거나 이상한 천문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임금 잘못이라고 여겼잖아요. 그 우리가 수차 얘기하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뭐 일식이 일어난다든가 월식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돼 있거나 아까 얘기했던 객성이 뭐 이렇게 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임금은 위로는 마음과 몸을 삼가고 반성해서 하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한자로는 공구수성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밑으로는 신하들한테 야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네들이 거침없이 나한테 상소를 올려라 라고 바른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거를 구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언이라는 건 말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객성이 출현해도 그랬겠죠. 그 선조 임금은 객성이 보이니까 도적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때 그 1604년 케플러 초신성 폭발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조가 내 탓이오 하면서 반성문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여러분 내 잘못이 뭔지를 낱낱이 구하라 라는 어떤 그런 구원의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부덕한 자질로 인해서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위에서는 하늘이 놓여가지고 객성이 나타나고 하늘의 견책이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깊은 골짜기에 수렁에 빠지는 것 같구나 라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영조 임금도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조 때 나타난 객성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뭐 해성인지 모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객성인과 같은 그런 이변이 나타나면 임금은 어땠냐면 소복을 입고 검은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궁전 앞에 있는 어떤 섬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 갖고 이른바 구식이라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구식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상가하는 뜻에서 이제 그 하늘한테 비는 거죠. 그 비는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영조 임금도 1770년에 그 객성이 출현하니까 월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궁전 앞에 섬들에 올라가서 사흘 밤낮으로 간절히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객성아 백성과 나라에 이런 그 재앙을 옮기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고 그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사흘간 간절한 마음으로 비니까 객성이 마침내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유치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임금이 빈다고 뭐 천문 현상이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정성이죠,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무슨 뭐 임금이 빈다고 뭐 확 가고 그러면 오래 하면은 가겠죠. 객성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늘의 어떤 성변, 그 별자리의 변화를 제대로 관측하는 것이야말로 하늘과 백성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통치권자의 어떤 권능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주시대 임금들이 천문학에 정말로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천문 관측했던 관리들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겠어요. 뭐 그랬다는 거죠. 이거 천문 관측을 잘못한 천문가는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명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나라 법률인데 조선 조정이 사실 요 형법은 요거로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데 점을 잘못 쳐갖고 그러니까 천문을 잘못 관측해갖고 그걸 임금한테 잘못 아뢰인 경우는 곤장 60대를 맞는다. 그리고 이제 상서로운 징조가 있는데 이걸 허위로 조작하고 막 이런 경우는 곤장 60대에다가 도형 1년, 징역 1년을 처한다. 그다음에 이 무슨 나라의 어떤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상서로운 징조가 있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했다. 이 가중처벌이라는 건 곤장 80대, 그다음에 징역 2년 뭐 이렇게 해당되는 처벌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398년에 태조 때인데 월식 예보를 잘못한 그 서원관 주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문대 정도 될까요? 아니면 기상청 정도 될까요? 거기 이제 그 유추부 종육품 관리가
처벌을 받았는데요. 네. 천문 현상을 잘못 예보해가지고 임금과 백성을 속였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잘못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또 위에 중간에 있던 관리들이 민기적거리면서 이 제때 처벌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조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제때 보고서 올리지도 않고 이 사람은 정말 빨리 처벌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올려 그래갖고 이 상소문을 제대로 올리지 않은 사관원, 사원부, 형부의 관리들까지도 직위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네. 태종 때는 또 이 일식을 잘못 예보했던 그런 서원관 관리가 유배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이 상소문이 굉장히 추상 같았었는데 이게 이 서원관 관리가 뭐 일식 현상의 어떤 시기 그다음에 뭐 이 언제 그치는지 이런 걸 예보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 이게 직무를 못한 거 아니냐.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상소문을 막 올립니다. 근데 요즘에 기상청에 불만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자꾸 나면서 이게 요즘 천문관리들이나 기상청 예보관 들으면 이 가슴이 섬뜩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보 잘못했다가 곤장 맞고 유배형까지 당한다는 게. 지금 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안 오고 뭐 60%라는데 10%도 안 오고 그러면 갔다 왔다가 곤장 빠따치는 그런 격인데 너무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책임 추궁을 당하고 일식 예보하고 뭐 이런 거 잘못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참 골치 아팠겠죠. 요즘 아무도 안 했겠죠. 그럼 천문관 네. 뭐 지금 천문대니 뭐 기상청이니 누가 그 관리하겠습니까? 지금 따지면. 근데 어떻게 예보를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 문책을 당하는 관리들을 보면 사실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태종 때 어떤 관리가 네. 책임 추궁을 당하는데 이게 술자 황사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임금한테. 일식이 나오는데 이번 일식은 보니까 오늘 일식이 오는데 오후 3시에 삼각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초 삼각에 끝난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실제로 끝난 시각이 신초 이각이었다는 거죠. 그 신초 이각이면은 굉장히 그 일각 차이인 거죠. 근데 뭐 겨우 일각 차이밖에 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이라는 게 우리가 일각이 여삼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각이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분? 이게 그 세종 때하고 그 이전하고 좀 이유하고 다른데 그 당시에 일각은 14분 24초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 천문 관측 수준으로 보면 준수한 예보죠. 14분 정도 차가 난 건데 지금으로 따져서 이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건데 어쨌든 14분 24초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일각 차이가 났다 그래갖고 이 문책을 할지 말지 막 논쟁을 벌이거든요. 조정에서.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원래 이제 태종 임금이 이게 일각 차이가 났는데 이걸 처벌해야 돼 말어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니까 신하들도 이거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면 일식이 생겼다가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사실 물시계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처벌해야 되는지 잠깐 애매합니다라고 하니까 태종이 격려 차원에서 그냥 거의 서원관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대 관리한테 그냥 오히려 쌀 20석을 하사하는 그런 상황으로입니다. 어쨌거나 천문관측 제대로 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그냥 잘 준 거네요. 뭐 요 기록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처벌은 웬만하면 가볍게 해야 된다. 잘 모르는 거는 처벌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은 웬만하면 후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군의 모습을 과시한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각의 차고는 있지만 이거는 완벽한 예보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채찍질 격려의 의미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록 기록 보면 천문을 관측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엄청 철저한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즘에 어떤 천문대장이나 기상청장 이 겸직을 한 게 누구냐면 영의정이 맡았거든요. 영의정이면 지금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무총리가 천문대장, 기상청장 겸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대나 기상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뭐 또 영의정 천문대장 밑에 장관급 관리가 2명이나 배속이 돼 있었다는 거고 거기 이제 그 관리들이 천문관 소속이 천문관이 65명이나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상청장인데 굉장히 정말 높았네요. 천문대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관측 기록도 엄청 정교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문 관측을 두 가지로 나눴죠. 통상의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 뭐 이게 심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 일어났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월식이라든가 일식, 그다음에 햇무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진, 해성, 신성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뭐 객성이죠. 이런 거 출현하는 건 비상현상이라고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출현 시각, 모양과 정도, 위치, 변화 이런 거를 아주 엄격한 예규에 따라서 기록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성변 축구 단자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보면 정말 정교한 거는요. 그림까지 그렸거든요. 별자리 그림까지. 별자리 그림까지 그려서 그걸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도 네 통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승정원에 하나 주고 네. 그 승정원에 주석 책임자한테 하나 주고 그다음에 시강원에 하나 주고 규장각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다는 거죠. 4통이나 보고를 했으면 정말 물샐 틈이 없네요. 이게 보고만 한 건 아니고 이 서운관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대나 기상청에서는 이런 관상감 일기라든가 천변 등록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 갖고 그걸 다시 또 원부로 보관을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2중, 3중 정말 지독하게 기록하고 또 정말 지독하게 보관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천문현상도 허투루 기록한 게 아니라 매뉴얼이 있었다면서요? 예, 매뉴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1월씩, 태양 흑점, 그다음에 햇무리, 단무리, 유성, 눈, 비, 그다음에 우박 이런 천문 현상을 정해진 매뉴얼에다 기록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객성의 경우는 이런 거죠. 밤 어느 경에 객성이 어느 수, 어느 별자리, 어느 각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강수의 경우는 시국의 수심하고 강수의 정도에 따라서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명기를 하도록 했는데 뭐 비는 몇 시 몇 경에 내렸고 뭐 어떤 비가 내렸고 시국의 깊이는 몇 천이었고 몇 분이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고 구름 경우도 사실은 모양, 색깔, 크기, 출현 시각, 방향, 소멸한 시각 뭐 이런 거 이동 경로 이런 것까지 정말 빠짐없이 써야 됐다는 거예요. 정말 들을수록 감탄사가 나오네요. 하긴 아까 유성 출현하면 무슨 달걀 모양, 그름 모양, 바리, 모가, 질장구 이 모양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제 우박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네. 내린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박의 크기를 소도 그러니까 작은 콩 모양이냐, 예. 대도 큰 코양 모양이냐, 그다음에 진자가 뭔지 처음 알았는데 개암나무 씨앗이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좀 큰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란 새알 모양이냐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천문관리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자리라도 비우면 진짜 큰일 났겠어요. 뭐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듯 곤장 먹고 귀양 가고 뭐 이러니까 엄청났겠죠. 그래서 하루 밤낮으로 5교대로 입직을 했다는 거죠. 신문사 이제 일찍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게 한 것 같아요.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번은 이제 관측 일지를 이제 작성을 하고 관측자가 반드시 그 일지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책임 추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인데 한두 번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좀 유난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 태종 때 이제 일식을 잘못 예보했던 서원관 관리 박염이라는 예. 사람을 탄핵한 그 사관원 관리가 탄핵을 하면서 왜 그렇게 예보가 중요한지를 조목조목 밝히거든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법전을 보면 때에 앞서는 자도 잘못됐고 때에 늦는 자도 늦어버린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서운관 관리 박염이라는 자는 시기도 그다음에 분도도 어긋나는 예보를 했다. 왜 그러냐? 잘못됐다. 이거는 뭐냐면 태양은 모든 양기의 으뜸이다. 그리고 덮이거나 먹히는 거 이거는 이제 일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식이 나면 이거는 엄청난 천변인데 이런 일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임금이 제발 일식을 거치게 해달라 해갖고 의뢰 행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섬돌에 가갖고 막 빌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임금이 의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이자의 죄는 정말 무겁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관리가 잘못 예보하면 임금이 임금 역할을 구실을 잘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객성 출현 이런 것처럼 이제 천문 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땅히 공구수성하는 몸가짐을 하고 하늘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네. 이 천문 관리한 사람 잘못을 해갖고 임금이 임금 구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죄냐라고 하는 거죠. 고려 조선시대 천문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관측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라와 임금 뭐 백성의 안녕을 지켜주는 하늘의 경고 메시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예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얼마 전 6개국 공동 연구팀이 1437년 세종시대에 나타난 객성의 기록으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번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437년 객성 기록이 원래 그 이 당시에 정갈절에서 폭발한 신성이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때 그 500년 전에 그런 580년인가요? 그때 신성 폭발의 흔적, 가스 구름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뭐 노바 신성 스코피 1437 이렇게 지었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죠. 근데 공동 연구에 참여한 외국 학자가 멋있는 말을 했다고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성 노바 스코피 1437 신성은 역사학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대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아까 뭐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뭐 했지만 1073년에서 1074년에 이제 이 관측했던 추신성을 관측했던 고려의 천문학자들 그다음에 1572년 하고 1592년에서 94년 그다음에 또 1604년 이때 그 이 조선 천문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밤하늘에서 이제 수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국 그 학자가 얘기했던 사랑의 조각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왜 그랬냐, 왜 이렇게 그 이 하늘에 목숨을 걸었냐라고 따져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왕조 시대에 보면은 민심은 곧 천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결국 하늘은 곧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곧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고려조선의 군주가 하늘 땅 별 땅에서 찾아낸 어떻게 보면 그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씨의 어떤 편린 이런 거를 찾아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결론이 너무 멋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2주에 걸쳐서 예. 이 조선과 고려의 별자리 네. 하늘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거를 한번 뭐 훑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